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 조금 전에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은 청구권 협정에 다루어지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다루고 있다. 사법부 판단과 한일 청구권 협정이 상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신적 피해. 그런데 청구권 협정 제2조 1항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체약국은 양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을 포함해서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 국가의 평화조약 제4조 1에 규정될 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과 청구권 협정 이 내용과 장관이 여기서 답변한 내용이 상치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구권 협정의 일본 식민지 시대의 그런 어떤 불법성에서 오는 불법적인 불법에서 오는 그 정신적인 피해는 청구권 협정이 그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게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정부로서는 10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 협정을 우리 사법부의 그런 확정 판단이 그것을 반하거나 위배한다 이런 입장을 정부가 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청구권 협정에 관련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조치나 이런 것과 합치해서 또 장관, 그리고 청구권은 아니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걸 답변하세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그렇게 상치되는 판결을 내렸는데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국가 간의 조약을 담당하고 체계를 담당하는 또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을 유지해야 될 입장에 있는 장관의 입장에서 이 청구권 협정 제2조 1항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걸 질문했습니다. 똑같은 답변하지 마시고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예, 청구권 협정은 그 재산상, 민사상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불법 행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청구권 협정에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재산상, 민사상 청구권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65년도에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기본 조약 및 협정에 대한 비준서를 교환했고 그중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에는 한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한국 국민이 대일 배상 청구권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우리 대법원이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판결하면서 지금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간의 조약인 65년도의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현실적으로 충돌하고 있고 그에 대한 양국의 해석도 모두 다른 그런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부처 중에 각 부처의 역할은 자기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부처 장관도 아니고 국가 간의 조약을 담당하는 외교부 장관으로서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국가 간의 조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걸 질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바로 그런 부분이 있기에 저희가 이번에 그 3조 1항에 따른 외교적 협의에 응할 수 있다 하는 입장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라면 최소한 조약의 주요성과 국익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세련된 외교 합법으로 분쟁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국회에 와서 공개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국가 간의 외교 분쟁이 통상 분쟁으로 번지는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발언을 갖다가 외교부 장관이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갈등의 유발자가 되어야 될지, 문제 해결사가 되어야 될지 여기서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네, 물론 외교부는 양국 관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관리를 하고 상황 악화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때 일본의 조치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그런 가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외교부 거고요. 장관은 이 보복성 조치가 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미 작년부터 일본 내에서 정치권과 언론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외교 압박이 우리나라에 가해졌기 때문에 외교부가 이를 예측하고 대응할 만한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에 와서 답변을 신중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네, 이 유념하겠습니다. 보복 조치의 내용들이 외교부 예상 시나리오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구체적인 이 사안에 대해 있어서는 그 산자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어제 언론의 질문에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후속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 이 답변을 보면은 사실상 일본이 이런 발표를 하기 직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시나리오도 만들어 놓지 못했다는 걸 증명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은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일본 정부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합의를 도출해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같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외교적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결과가 지금 이렇게 한일 간의 국교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결국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예. 정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특히 외교부 장관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른 부처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사업부 판단이 옳다 하고 일본을 공격하더라도 외교부 장관은 거기 선두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의 본분을 잊지 마세요. 중국과 일본 간 히토류 전쟁 이거 WTO를 통해서 해결했는데 이게 3년 걸렸습니다. 그 사이 일본 산업계는 100억 엔 이상의 피해를 봤습니다. 장관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는데 3, 4년씩 걸리는 WTO 제소 이외에 과연 외교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외교부에서는 WTO에서 승소 가능성이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해당 부처인 그 통상교섭본부 또 산자부와 우리 업계 협의를 통해서 아직 결론 안 냈습니까? 네, 지금 분석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본 더 드려. 일본이 아무리 미워도 결국 지금 일본 GDP 세계 3위 강대국이고 우리 우방국이고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 화력에 북한 공산군이 내려올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화력의 대부분이 유엔사 후방기지 일본에 지금 다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일본과 잘 지내야 되는데 다른 부처는 나와서 싸우더라도 외교부 장관은 싸움을 말리는 입장에 서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교와 국정의 최고 우선순위는 국익이고 아무 대책 없는 감성팔이 외교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와 외교 사령탑이 감성팔이 외교를 하면은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에 따른 후유증과 피해는 우리 모두 우리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국제 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